남자친구나 연애는 충분히 재밌게 집에만 안 들이면 집에 다른 멘트랑 똑같아. 처음에는 이제 뭐 여행 갔다. 아 진짜요? 부산 엄마가 들고 오는 비 오는 날. 근데 그게 너무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오는데 나는 맞아. 내가 알아서 가야 되는 뭔지 거예요. 니들보다 엄마가 더 힘들어. 근데 마음은 엄청 니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해. 일단 왜 이렇게 울지? 너무 슬퍼. 이거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울어가지고? 아니 이거 꼭 내보낼게. 안돼. 아가였을 때 내가 얘 제일 생각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안 잊혀지는 게, 하나는 은주님이 이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? 내가 이혼한 지는 꽤 됐죠? 한 10년은 안 됐고, 한 아기가 몇 살? 16살쯤 했으니까 7년?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혹시 약간 하신 이유 같은 거 여쭤봐도 돼요? 좀 복잡했어요. 다들 그렇겠지만 이혼은 뭐 하나의 사건만으로 하진 않아. 대부분 알죠? 그러니까 이게 뭐 안이 축척이 됐는데 뭐 하나가 도화선이 돼서 하는 경우가 좀 많지, 뭐 하나의 사건으로 막 그게 엄청 결정적이지 않는 한 그렇게 되는 건 좀 드문 것 같아요. 그래서 끝사랑에서는 그걸로 봤거든요. 일도 막 하고 싶으시고 이런 내용이었던 그쵸.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좀 늘 있었죠. 결혼 생활이라는 게 여자들의 희생이 우리 때는 더 많았잖아요. 지금도 물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, 나는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뭔가 나의 또 나의 자아가 있잖아요. 그러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함도 느끼고 있었고,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또 엄마들은 아기를 보고 살잖아요. 근데 그 와중에 또 뭔가가 자꾸 이렇게 겹치고 쌓이고 뭐 이랬던 것 같아. 복잡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결혼하시고 나서는 원래 일을 안 하셨던 거예요? 네, 거의 전업주부. 전업주부. 약간 맞벌이 하다가,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맞벌이 하다가 아기를 낳고서부터 거의 이제 쭉 전업주부로. 그게 좀 궁금했어요.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그렇고 약간 저희도 한부모 가정이라서 저희는 이제 약간 자녀 입장이고 은주님은 이제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뭔가 얘기가 좀 잘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도 맞아. 궁금한 점이 공감대가 있지. 있을 것 같고. 이혼하실 때 자녀분한테 좀 약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편이세요? 아니면은 그냥 결과만 조금 얘기해 주신 편이세요? 근데 16살 때 이혼하신 거면 좀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튼 좀 복잡한데 나중에 나는 알게 되게 됐어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여행 갔다. 아 진짜요?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. 16살일 그러니까 때도 너무 다 큰. 왜냐면 이제 사춘기고 입시를 해야 되니까 뭔가 그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. 원래 또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아빠가 그냥 바쁘고 뭐 그래서 멀리 중국으로 뭐 출장을 갔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. 그럼 나중에는 그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? 그렇지. 그 나중에 반응은 어땠어요? 근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뭐 받아들이지. 아무래도 좀 나이가 그렇죠. 있을 때였으니까. 있을 때였고 뭐 내 생각에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그걸 잘 받아줬던 것 같아.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거는 애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성숙하다. 그거를 그때 느꼈어. 그래서 너무 어린애 취급을 할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. 16이면 저는 5살 때 이혼했는데 저는 기억에 나요 그게. 저도 10살 때였어가지고 저는 그게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언니는 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조 증상 같은 거 없었어요? 있어요. 엄마 있어요. 아빠가 큰 소리로 자주 다투셨다. 그런 기억은 있어. 안 나는데 음. 저는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어린이날 때 보통은 이제 다 같이 놀러 갔는데 아버지가 용돈만 머리맡에 두고 그날 안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이랬던 그게 기억이 나요. 그래도 용돈은 주셨다. 용돈은 그치. 주셨다. 충격적인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잖아요. 저는 맞아. 그 첫 기억이 엄마 아빠 싸우는 거. 그 집에 있는 빨랫대 던지고 액자 던지고 막 이렇게. 그게 기억이 나고 저는 동생 있으니까 동생 안고 이거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좀 나이가 있었을 때 이혼했으면 조금 조금 나았으려나 싶기도 하고. 이게 나는 엄마 입장이잖아. 그러니까 어떤 시기든 아이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것 같아. 맞아요. 그거는 너무 미안하실 거야. 미안한데 근데
또 그 선택을 하기까지는 엄청 힘드셨을 거라고. 그러니까 그죠. 편부모가 뭐 죄는 아니지만 또 그런 게 있잖아. 혹시 아빠 자리가 없으면 얘가 불편하거나 또 아빠가 그립거나 그러진 않을까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되게 신중에 신중을 다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그 상처라는 거는 그치. 그런 부담감은 없으셨어요? 아빠의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은주님이 다 채워주려는 노력 같은 게. 근데 나는 조금 아기가 그래도 커서 그래 사춘기 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내 일에만 좀 몰두를 했던 것 같아. 얘는 입시하기 바빴고 아, 얘는 각자 삶이 바빴구나. 살아남아야 돼. 살아남아야 돼. 우리는 이제 그거야 파트너야. 아. 얘는 입시라는 관문을 넘어야 되고 이제 나는 그때 딱 갑자기 닥친 나의 가장인 거잖아. 그죠.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또 내가 잘 해야겠다 이런 거에만 몰두를 좀 했던 것 같아. 그쵸, 이 가장의 역할을 맞아, 해주셔야 맞아. 되니까. 그러니까 엄마가 참 힘든 거야. 그 이혼한 엄마한테는 진짜 잘해야 돼. 왜냐면 엄마 역할도 하면서 아빠 역할까지 해야 된다. 이게 어렸을 땐 몰랐는데 크니까 엄마가 저보다 작잖아요. 그렇지. 은주님도 손이랑 작고 다 여리여리한데 이 몸으로 어떻게 애를 키웠냐는 그러니까 거지. 맞아.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. 엄마들은 좀 그런 게 있어. 너무 엄마는 대단하다. 강하다고 하잖아. 그래서 그 이혼하시고 나면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확실히 현실로 그렇지. 와닿아 버리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엄마가 이혼하고 나서 어.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많았고 저희 언니는 이제 또 중학생이고 하니까 학교에서 늦게 오고 저는 집에 혼자 있고 약간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아서 어릴 때는 저 약간 그걸 로망했었거든요. 우산 엄마가 들고 오는 비 오는 날. 근데 그게 너무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오는데 나는 맞아, 맞아. 내가 알아서 가야 되는 뭔지 알아. 거예요. 약간 그런 거가 되게 서럽고 약간 이랬거든요. 이제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릴 때는 우리 엄마만 안 와. 맞아, 회사가 뭔데. 맞아.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어서 그래도 조금 컸을 때니까 막 학교에 갈 일이 어, 있거나 막 이럴 때는 그렇지. 아니어서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거는 아쉽겠다. 조금 덜한데 그래도 내가 그 뭔가 가장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남자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어. 되게 힘들었겠구나. 특히 이제 또 외벌이 가족들 있잖아. 외벌이 가족들은 하다못해 3명, 4명을 막 부양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 부담감은 어땠을까? 뭐 남자는 사람 아닌가? 그렇잖아. 똑같은 사람이잖아. 그래서 결혼 구조라는 게 되게 불합리하다.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니까. 또 육아는 다 엄마 뭐 이런 게 나는 좀 싫고 그냥 좀 뭐든 공동으로 하면 해피하게 하지 않았을까. 요즘은 약간 그런 추세잖아요. 맞아. 그렇다고 막 엑셀로 막 너무 나누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질색이야. 그런 거 너무 싫고 그것보다는 그냥 좀 더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얘기도 많이 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면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좀 편해질 것 같아, 서로. 요즘 시대에 만약에 하셨으면 조금은 편했을 수도 내가 이거를 겪고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또 남자를 선택할 것 같아. 그래서 좋아할 때도 우리는 뭐 계산 없이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막 뭐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다. 그런 생각도 해. 결혼하고 나서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인생에 되게 큰 결정을 할 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남편한테 약간 큰 결정을 맡겨버리는 약간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은 편하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따라가는 게. 맞아. 내가 독립적인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맞아. 약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그치. 그래서 약간 되게 이해가. 그치.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그 꼭 뭐를 다 책임진다 이렇다기보다 같이 의논하고 근데 둘이니까 의논을 할 수 있는데 맞아. 은주님은 혼자셨잖아요. 그치. 그러면 약간 혼자서 결정하기 힘들었던 순간이 그게 제일 힘들어. 최근에는 뭐 있으셨어요?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이사를 간다든지 크게 돈 들어가는 건데 이사를 갈 때 뭐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오로지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뭐 딸이랑 의논할 수는 없는 거잖아. 아무리 다 컸어도 그렇지. 그러니까 그런 걸 의논할 때 내 선택이 맞나? 혹은 또 같이 그 뭔가 힘을 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난 좀
힘들더라. 자녀가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할지 약간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? 아직 좀 어리시긴 좀 어리지. 딸 시집 보냅니다로 대박이 났잖아, 우리가. 콘텐츠가. 사과 너무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딸 시집 안 가고요. 그냥 그런 이제 비슷한 컨텐츠를 뽑아본 거예요. 근데 간접적으로 한복을 입으니까 마인드가 좀 다르더라고. 그래서 나도 좀 성향이 약간 T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를 것 같아요.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지. 그러니까 자꾸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나 혼자 메아리 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. 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. 그래서 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얘한테 이걸 공유를 해줘야 되나? 그쵸. 또 영상으로 나오면은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. 그치. 근데 그게 또 들어오는 나이대가 있는 맞아. 것 같아요. 그 나이대는 맞아. 아무리 뭐 옆에서 맞아, 뭐라고 맞아. 해도 안 들리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. 정답은 또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 그냥 나의 의견일 뿐이잖아. 또 이제 엄마로서 기왕이면 나는 이제 뭐 자갈밭길을 걸었다면 얘는 좀 그런 걸 피했으면 좋겠다. 맞아. 그런 거지.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지 뭐. 맞아. 그냥 귀찮아. 그래서 구정물에 발도 담가 봐야지가 않은 건데 엄마들 마음은 그걸 이제 피해갔으면 좋겠는 거지. 근데 이제 현명하고 좀 그런 애들은 또 피해가야지 이런 애들이 있고 또 그거를 좀 잘 모르고 가는 애들도 있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인 거지. 뭐든 자기가 겪고 느끼고 그런 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치명적인 것만 아니면 나는 뭐 반대는 안 할 것 같아. 아까 결혼 얘기했잖아요. 보통 한국 결혼식은 음. 아버지랑 같이 하는데 어떻게 약간 하실?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? 상상해 본 적은 있지. 근데 내 생각에는 얘네 세대면은 뭐 스몰 웨딩도 많이 할 것 같고 그쵸. 혹은 신랑 신부가 같이 입장하기도 할 것 같아. 맞아. 그래서 굳이 불편한 관계를 다시 엮거나 그렇게 하는 상황을 굳이 나는 만들고 싶진 않고 그 안에서 또 뭔가를 다시 모색해 볼 것 같아. 제일 중요한 거는 딸의 의견이니까 아빠 손을 잡고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걸 말리면 안 되지. 엄마들은 이러더라고. 그래도 만나는 게 불편하실 불편하지만 텐데.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고 이제 또 뭐 그쪽 집에 보여지는 것도 계획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면 난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. 나랑 왼수지 걔랑 왼수는 아니잖아. 걔한테는 아빠잖아. 그러니까 이제 뭐 전적으로 딸의 의사에 맡기겠다. 그게 나는 맞다고 봐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. 폭삭 속았수다 봤죠? 네. 거기서 그 아이유의 그 결혼 상대 그 아줌마 있었잖아. 어떤 거든 굳이 내가 나를 다 애써서 감출 필요가 없이 내 걸 오픈해도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아. 그래서 내 상황이 이렇고 뭐 우린 이렇게 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. 막 반가워하고 내 딸을 너무 이뻐라 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이런 분과 맺어줘야지 평생 행복한 거지. 이렇게 오픈을 했을 때 뭐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 말이 다 맞아요. 엄마 말이 다 맞아, 진짜로. 커서 보니까 그렇지. 왜냐면 진짜? 저는 어렸을 때 그 이혼하시고 방학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진짜 엄마랑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시기가 있었던 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좀 뭐 라포가 형성이 좀 덜 됐다고 해야 돼.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다 그럴 보니까 수 있어. 후잡 뛰고 이러셨으니까 저희 둘 키우셨어야 되니까 맞아. 학교하고 오면 엄마랑 원래 시시콜콜 그치, 학교에서 그치. 무슨 일 있었는지 막 이런 학교 오면 아무도 없고 약간 이런 게 좀 사춘기에 있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커서도 엄마랑 뭔가 거리감이 좀 있었던 게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좀 가까워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. 맞아. 이제 아기 나면 더 안다. 그 지금 따님이랑 그런 거 없으세요? 내가 봤을 때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크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 행복하게 모습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그때보다 난 지금이 딸이랑 더 애착 관계가 좋은 것 같아. 왜냐면 그때는 뭔가 늘 다 불편했어. 집이 불편했어. 그래서 얘는 안 그랬겠어?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정서적으로, 경제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고 뭐 먹고 사는 게 또 바쁠 수도 있지만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꼭 그런 것도 아니야. 그거는 편한 그 어떤 공기 있잖아. 그 집에 그 공기가 아이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오히려 딸이 지금 더 친밀하고 아까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. 그것도 더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했잖아. 지금부터 같이 자.
그 너무 신기해요. 어떻게 맞추셔요?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너무 당연한데 이 얘기를 하면 다 기절하는 근데 안 거야. 불편하지? 잘 때 뭐 뒤척인다거나 불편하지. 이분을 뺏어간다거나. 껴안고 잤지, 아기 때는. 아, 아기 때는. 때는? 지금은 껴안고 자기까지는 안 하지.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자는데 그냥 이제 익숙한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우리 분리하자. 분리를 좀 분리수면을 하자. 많은데요. 내 말이. 방 하나 있는 것처럼. 그러니까 단칸방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니 막 이러는데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해요. 아무튼 딸이랑. 좋겠다. 저희 엄마 저 징그럽다고. 아, 좀 그렇긴 하더라고. 그러니까 이쁜데 이렇게 너무 막 엄마 큰 애가 나보다 어디가 큰 애가 와가지고 막 그건 아들이 아니니까 딸이니까. 아들이었으면은 나 아들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든든한 맛은 있었을 것 같아. 든든한 맛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또 살갑게 막 이렇게 부대끼고 살지 못하잖아. 아들들은 좀 다르겠지만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뭐 나는 그냥 제가 딸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딸이 나는 더 좋은 거 같기도 해. 그냥 여자애들은 아무리 뭐 신경질 부리고 팍 해도 그냥 내 바운드리 안에 있잖아. 그죠. 그런 건 있어. 근데 남자애들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. 나 또 체구도 작은데 맴매도 못하고. 맴매 못하지 나는. 저도 여자들만 사는 집에서 있었다 보니까 상상이 그렇지, 나도 안 돼. 근데 아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. 아들은 영원한 짝사랑, 딸은 영원한 베프. 이런 말이 있더라고. 그래서 아들은 그냥 막 바라만 봐도 좋은가 봐. 아들 1도 관심 없는데. 진짜 저희 집은 또 아들이 없으니까는 저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껴가지고. 대신에 그런 거 있지. 아빠한테 딸이 그런 존재지. 영원한 짝사랑. 그래도 PD님은 뭐 성공적으로 재혼 가정이신 거잖아요. 맞아요, 성공적인.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신기하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딱히 지금 재혼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. 돌싱도 많고 뭐 사별한 사람도 많고 아니면 아직까지 싱글인 분들도 많고. 근데 그런 분들을 내 나이 때 보면은 연애는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결혼까지 갈지 말지를 몰라. 그리고 연애를 한다고 해도 되게 일회적인 관계는 또 싫잖아요. 막 이렇게 스쳐가듯이 막 누구나 만나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진중하고 인성적으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이게 참 힘들어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고 뭔가 현실적으로 모든 게 딱딱 그래도 맞아야 결혼을 생각할까 말까지. 그러니까 재혼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은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근데 저희 엄마도 진짜 여러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사가 진짜? 가서 이제 하시긴 했는데 진짜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하시지? 오히려 저랑 안 놀아요. 엄마, 아빠랑? 아빠랑 논다고 저랑 안 놀아요. 아니 그래. 자식들은 이제 또 뭐 자기 일 하러 이렇게 나가잖아. 진짜 그 나이에도 너무 사랑할 수 있고 하는 거를 은주님 연프 보면서도 너무 음. 느꼈고 내가 결핍이 있잖아 어찌됐든. 그리고 후회도 많아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달라졌을까? 내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됐나? 이런 게 이제 좀 마음속에 있어.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노하우도 생기지. 그리고 그 아쉬운 마음에 더 잘해주고 싶기도 해. 그럴 것 같아. 보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난 그 부분이 좀 이해가. 엄마의 그 부분. 그래서 정말 딱 나랑 맞는 분을 만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이 사랑하고 인생이 또 짧아지잖아 그만큼. 근데 남은 인생 또 여유도 있고 아이가 다 컸으니까 뭐 감정적으로 내가 신경 쓸 게 별로 없잖아. 그러니까 상대한테 좀 선한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태생적인 그런 캐릭터도 있죠 남자들만의. 그런 것도 이제는 좀 아니까. 근데 사랑은 어려워. 근데 좀 성숙하게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. 근데 은주님 만약에 그런 잘 맞는 분이 생기면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? 그러니까 너무 아까 피디님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겠다. 좋은 분이 있으면은 뭐 좋게 서로 교류하고. 나는 그런 게 되게 그래. 예를 들어서 뭐 마트 가면 부부끼리 팔짱 끼고 뭐 오늘 이거 해 먹을까? 그 일상 공원에 산책 손잡고 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. 이런 게 되게 소소하지만 딸이 주는 그 공기와 위안과 또 다른 것 같아. 그쵸, 이게 그쵸. 뭐 남자친구나 배우자의 그게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. 인생이 기니까. 어쨌든 든든하게 좀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은 기댈 수 있는. 맞아. 왜냐 은주님 혼자 계속 버텨오셨으니까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조금은 쉴 수 맞아.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. 맞아. 그러니까 내가 되게 친구처럼 독립적인 개체로 하는 것도 그게 베이스긴 하지만 좀 이제 나도 좀 포용력이 있는 좀 내가 기댈 때 기대기도 하고 힘들 땐 좀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
뭐 그런 분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만약에 재혼을 한다고 하면 제가 딸 입장에서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 엄마가 재혼을 했다? 새아빠를 데리고 와서 같이 집에 산다라고 생각해보면 딸 데리고 재혼하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. 그러니까 얘는 비혼주의자야. 아직 어린데 바뀔 수 있지, 충분히 어리니까. 근데 아직까지 자기는 못소리야. 그래가지고 썩대. 근데 아무튼 그 못소리라서 엄마한테 좋은 남자친구 생기면 어때? 그러니까 되게 그럴 때 쌀쌀맞아져 갑자기. 그래서 뭐 엄마 일이니까 엄마가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. 저도 이제 딸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잖아요. 만약에 엄마가 재혼한다면 막 어릴 땐 그런 상상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렇지. 근데 저는 진짜 싫다고 생각했어요.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 거예요. 같은 집에 다른 누군가, 남자가. 다른 모르는. 사실 저한테는 생판남이잖아요. 그치. 사실은 누구신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상상할 때도 엄마가 재혼한다고 하면 나는 어린 마음에 막 플랜을 세웠어요. 나는 고아원에 스스로 가겠다. 막 이러면서 그래도 엄마가 양심이 있으니 용돈은 보내주겠지. 어린 마음에 막 별의별 상상을 막 해서 애니여가지고 또 그랬던 생각이 나요. 비슷하다. 우리 딸도 약간 꿈을 꿨대.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뭐 어디로 데리고 가고 뭐 로봇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대.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게 어떤 상징일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얘가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나 보다. 또 내가 그런 프로이도 나갔고 하니까.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? 난 독립해야 되나? 이럴 거 아니야. 저도 잠깐 살다가 독립했는데 이제 여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로 속옷 같은 것도 맞아. 계속 입고 있어야 되고 당연하지. 그런 게 약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은 좀 딸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. 재혼까지는 잘 모르겠고 남자친구나 연애는 충분히 재밌게 집에만 안 들이면 집에 딸 멘트랑 똑같아. 집에만 들이지 않으면 괜찮다고. 그래서 내가 빵 터져가지고 집에 내가 왜 데리고 오냐고 남자친구를. 그럼 당연히 전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아니야, 내 생활 공간에 아니지. 들어올 심지어 잠도 한 곳에서 자는데 그러니까 같이 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게 되는 거죠. 셋이서? 아니. 뭐 애기처럼 중간에 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방에 그게 싫은 거지. 자기는 밀리는 거잖아. 그리고 저 생활 공간에 낯선 자가 그럼.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. 너무 싫지. 저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렇지. 어쨌든 사랑하는 남자라고 데려오고 온 분이고 진짜 착하다. 막 그럴 수 성숙해, 마인드가 성숙하다. 아니 이혼을 안 해봐. 그럴 수 있겠다. 그럴 일이 없으니까. 계속 여자들끼리 살다가 남자가 들어오면 뭐라 해야 돼? 그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맞아. 갑자기 낮은 목소리가 생기고 이런 것도 되게 낯설어? 있어요. 매니저님은 늘 그 남동생이랑 아빠랑 사니까 그래. 그게 완화가 되는데 그게 진짜 생 뭐가- 여자들끼리 사는 사람들은 맞아. 진짜 자유롭거든. 우리 막 복구 다닐 때도 맞아, 있잖아. 우리 진격의 거인이냐고. 진격의 거인. 오자마자 바로 이거부터 일단은 이분이 나랑 정말 소울메이트인지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뭔가 동거가 됐든 뭐 추후에 사실혼이 됐든 그렇게 가야지. 확신도 없는데 굳이 집에서 뭔가 그 생활을 공유하는 거는 조금 다시 한 발짝 빠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종종 생각나세요? 아기 때? 그럼 너무 생각나요.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거 있어요? 만약에 내 인생 통틀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1살 때부터 4살 때까지. 그때 평생로도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나? 라는 감정을 들 정도로 이게 그 남녀 간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.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내가 없으면 죽잖아. 얘는 그 눈빛이나 모든 그 행동이 다 나만을 향해 있고 못 느끼잖아. 살면서. 아가였을 때 내가 얘 제일 생각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안 잊혀지는 게 하나는 그 첫 발걸음 뗐을 때. 그때 넘어졌어. 아기는 넘어지잖아. 첫 발걸음 떼고 넘어지고 첫 발걸음 떼고 넘어졌는데 소파를 잡고 이렇게 걷더라고. 그때 내가 세상을 나도 내가 소리를 엄청 질렀던 것 같아서 걔를 안고 막 빙글빙글 돌고 춤추고 난리 났었던 그 기억이 그거는 안 잊혀져. 또 하나는 한 4살인가? 그때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날이라서 내가 세탁소를 갈 때 얘를 두고 갔어야 했어. 집에요? 집에. 근데 세탁소를 갈 수밖에 없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얘 두고 가야 되는데 얘가 죽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야. 엄마 가지 말라고? 근데 난 가야만 해서 갔다 왔어. 근데 거기서 계속 울고 문 앞에서 앉아있는 거야. 눈이 막. 그게 안 잊혀지더라. 뭐 잘못하거나 얘가 그래도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에휴
막 그런 거 있잖아. 그거 하나로 맞습니다. 네, 그런 게 있어. 근데 자식들도 약간 그런 뭔가 다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. 엄마와의 추억들이. 그렇지. 좋은 추억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저희 엄마가 요리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집에서 음. 도너츠를 꼭 되게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같이 언니랑 찍어가지고 이 동그란 모양을 해서 그거를 먹었던 그게 되게 강렬하게 남아 지금 있더라고요. 들어도 뭔가 이렇게 떠오른다. 네, 그래서 약간 이 가족이라는 게 결국에는 되게 작고 소소한 맞아. 약간 이런 기억들로 또 맞아. 좀 어려움이 있어도 또 맞아. 버텨나가는 거. 그런 기억들이 힘이 돼. 맞아요. 힘들 때도. 갑자기 눈물이. 나도 눈물이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결심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약간 엄마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 뭐 제가 이런 말을 뭐 할 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겪어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혼이라는 거는 진짜 인생에서는 안 겪어도 되고 너무 힘든 과정이거든요. 그 결정을 딱 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. 그 결정을 하고 나서도 사람에 따라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시선도 그렇고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 이혼을 기점으로 그 전이든 후든 다 힘든 거야. 어린 친구들부터 제 또래도 이혼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요새 황혼이혼도 많으니까. 그때 망설이는 분들에게 일단 나부터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부터 체크를 하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. 어찌됐든 현실적인 거거든요. 내가 그런 힘을 가졌을 때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나를 먼저 찾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물론 좋은 이혼은 없겠지만 기왕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최대한 상처를 덜 주는 게 좋겠어요. 왜냐면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차후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. 나는 그래서 그래도 엄마니까 성인이니까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나도 뭐 부족했던 부분이지만 좀 아이들 생각을 해서 좀 현명하고 성숙하게 그런 이제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. 뭐니 해도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걸로 힘들다고 해서 자꾸 나를 갉아먹는 행동이나 마인드를 가지면은 결국 나만 손해요. 술에 의존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뭐 남편과의 불화나 이걸 겪으면서 술에 의존한다든지 내가 건강해 아이도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선택을 했다면 이제 밀고 나가야지. 이제 뒤는 돌아보면 안 돼. 이제 나는 행복할 거야. 행복할 일밖에 없을 거야 하고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발걸음도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 늪에 계속 빠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. 그러면 혹시 약간 저처럼 이혼 가정에 있는 애기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? 반말로 그냥. 반말로. 그러니까 또 좀 울컥하네. 애기가 나오니까 조금 울컥한다. 근데 그러네. 어머. 아, 감사해요. 뭐 울 것도 아니지. 뭐 아이들한테는 좀 그거는 상처긴 하죠. 그쵸? 뭐 어떤 결정을 했든 엄마 아빠의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뭐 좀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. 마음 크기도 다르고 성숙함도 다른데 너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 엄마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아빠도 엄마도 사람이니까 싸울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연결되는 건데 아이도 나에 집중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고 세상 끝난 것도 아니고 엄마든 아빠든 누구도 너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. 둘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아이의 잘못도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엄마가 행복한 거 아빠가 그냥 혼자 있어도 하하호호 웃는 게 낫지 맨날 엄마 아빠 싸우고 그것보다는 혼자라도 행복한 게 난 낫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니들보다 엄마가 더 힘들어. 맞아. 니들 힘든다고 생각하지? 니들은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지 엄마는 거기 100배 힘들어. 누가 더 힘들겠니?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우리 엄마 왜 저래? 우리 집은 왜 저래?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는 더 힘들겠구나. 그렇게 좀 생각해주면 좋겠다. 너무 좋은 말이야. 저는 몰랐어요 그때. 그러니까 이제 크면 알겠지. 엄마가 먹고 사느라고 니네들한테 표현을 잘 못해. 근데 마음은 엄청 니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해. 사랑하고 그 뭐지? 어머머머. 그게 어쩌면은 그 힘이 되는 것 같아. 그치?
맨날 혼내고 시간을 같이 못 보내고 엄마가 짜증내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그 속에는 이제 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것만 알아면 좋을 것 같다는. 왜 이렇게 울지? 너무 슬퍼. 이거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울어가지고? 아니 이거 꼭 내보낼 안돼 안돼. 아니, 저 진짜 콘텐츠 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주님이 눈물 흘린 마음이 아픈데 이걸 꼭 근데 어쨌든 다 지나가고 이제 다 이겨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. 이제는 맞아요. 난 울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 다른 건 안 우는데 이상하게 약간 그 포인트가 있어. 근데 저도 아이, 자녀 아이, 얘기하면 아이. 열심히 난 잘해줬는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있어. 엄마는. 그러시더라고요. 좀 뭔가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남들이 봤을 때의 그리는 가정의 모습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맞아. 이게 어쨌든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를 너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지. 입장이 돼버렸으니까 그 죄책감을 아마 평생 요만큼은 있을 거야. 요만큼은. 그래도 가정은 어떤 모습이든 이것도 가족이고 저것도 가족이고 행복하면 됐지. 네. 맞아. 그럼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어. 행복하면 됐지. 오히려 의지하고 더 돈독하게 더 살수 돈독하게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좋아. 있어. 너무 좋은 얘기였다. 어떻게 끝내지? 얘기는 아니야. 안녕. 다음에 또 올게요. 울지 말자. 이제 얘기 줘요? 아니, 너무 된 건데요?